너무 반가워요. 네. 네. 맘졸이면서 운전하고 오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일찍 도착하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카톡으로 인사를 주셨어요. 내 인생의 폴라리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심리학 교수 박소훈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몇 시에 떠나셨어요? 아주 일찍 한 8시 조금 넘어서 떠나는 것 같습니다. 8시에 거기서 출발을 하셔야 이쯤 도착하시는 네, 거예요. 조금 좀 여유롭게 천천히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참 요새 하긴 뭐 재택근무들 많이 줄어들고 출근하라고 하는 회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프리웨이 차가 장난이 아니에요 요새. 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네, 2시간 운전하셔서 저희 1시간 만나고 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송하죠. 네. 감사한 마음보다 죄송한 마음이 크죠. 그리고 또 2시간 운전해서 내려가셔야 갈 돼서. 때는 좀 덜 걸려요. 아, 다행입니다. 네. 내려갈 때는 그래도 조금 네, 낫구나. 갈 네. 때는 네. 좀 덜 걸려요. 그것도 이제 1시간 상관으로 빨리 내려가야지 안 그러면 또 바로 막히기 시작하니까. 아, 네, 네. 네. 서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또 고마운 말씀, 귀한 말씀 시작해 볼게요. 아, 네. 오늘은 저도 잘 못하는 거고 참 신경 써서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지만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준비해본 내용인데요. 네. 나에게 특히 자기 자신에게 유독 더 냉정하고 모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으신지. 그 말씀을 주시자마자 생각난 첫 번째 인물이 김용준 씨예요. 네. 본인도 인정하죠, 그거는. 뭐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는 뭐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라. 네. 네. 그래서요? 그게 이제 나를 아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걱정과 두려움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방금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내가 너무 자기 연민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자기 합리화잖아요. 정신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걱정과 두려움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렸을 때 이제 성장 과정에서 조금 잘 됐다고 방심하면은 안 돼라는 맞아요. 말을 자주 듣거나 아니면 자꾸 잘했다 하면 너가 너무 진짜 잘난 줄 알아. 진짜 잘난 줄 알 거야, 오만해질 거야, 교만해질 거야 라는 말을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나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고 두려운 일마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박사님이 입을 통해서 말한 말인데 박사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김용준 씨가 누누이 얘기했던 얘기를 똑같이 정말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하셔서 어머 너무 놀랍다 싶은 거예요. 오늘 김용준 씨를 위한 시간인가 본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와. 근데 뭐 놀랐죠? 근데 저도 놀랐는데. 저는 제가 비정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 같은 분들이 무지 많으실 거라고 많으세요. 생각하고 어쩜 대다수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말들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생각하면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을 김영중님께 들었던 말을 반복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연령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질까봐 두려워요. 내가 너무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이러다가 나락으로 가면 어떡해요? 라는 그렇죠. 걱정을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동일시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런 마음 두려움도 앞서지만 조금은 그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자비로운 시선을 좀 보낼 수 있을지 그래서 좀 내 마음이 보면 어떨까라는 좀 초대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눈빛이 박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제가 편해지게 되면은 기적인데. 근데 저는 아까 자기 연민 말씀하셨는데 네. 자기 연민을 저는 혐오하는 사람 중에 1인이에요. 근데 자기 연민을 혐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연민에 함몰이 되면 남 탓을 해.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해서 또는 상황이 그래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나 남 탓을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냥 내 탓을 하고 내가 부족한 거를 탓하고 개선하면 좋으나 그게 화살이 딴 데로 가는 것을 제일 경계하는 탓에 네. 자기 연민은 저는 아주 싫어라 하는 일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게 말씀해주신 어떤 염려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나는 불쌍하니까, 나는 피해자니까, 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변이 이래서 누가 이랬기 때문에 뭐 상황이 이래서 내가 못했고 그러니까 나는 더 좋은 것을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피해 의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경계심을 가지고 나를 좀 아끼고 따뜻하게 대하고 하는 것들이 좀 위험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이제 너무 가다 보면은 나한테 조금 더 따뜻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도 충분히 다 이렇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고 독할 수밖에 없던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잖아. 맞아요. 그분들은 절대 남 탓 안 하고 모든 게 자기 탓이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용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편하게 안 해주셨던 분들이 그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더욱더 희생 정신이 좀 강요됐던 또 세대이기도 하고 그 시절도 더 어려운 일을 개개인뿐만 아니라 뭔가 전체 세대가 또 역사적으로 또 나라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겪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좀 내가 조금 좀 편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죄악시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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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그런 생각하게 되면은 그 교양이 없다는 둥, 배우지 못했다는 둥, 또는 생각이 짧다는 둥, 뭐.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이 아주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그럼 나의 행복은 어디 있는지 나의 웰빙은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낯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랬던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세대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자라면서 또 지금의 또 이제 어떤 양상들을 보면은 그러면 나를 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지가 또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화두가 되기도 하고 내 의견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해지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저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세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죠. 네. 네. 우리 윗세대의 어르신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시는 세대였다면 지금은 그냥 실패해도 괜찮아. 뭐 아무튼 참 많이 스스로한테 좀 관대한 네, 그런 부분이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좀 웃기고 또 자녀분들이 어른들을 바라볼 때는 뭘 저렇게까지 하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관대해지고 나의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진짜 없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불교에서는 어떤 자비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어떤 또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심리학과 덕성여대 심리학과의 이제 김정호 교수라는 분이 이 어떤 자기한테 보내는 자비, 또 타인에게 보내는 자비를 이제 명상과 연결을 지어서 많은 책도 쓰시고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네. 아니 얘기를 좀 들어. 그러니까 듣기도 전에 네. 벌써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네. 그 꺼내 오신 단어 중에 하나가 자비라는 단어. 네. 성당을 다니다 보니 네, 그렇죠. 네. 가끔씩 신부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네. 이라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비로우신이라는 표현을 딱 쓰면서는 눈물이 울컥 나와요. 네, 저도 자비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너무 그 말이 저로 하여금
용서받는 느낌? 네. 예, 물 네. 주더라고요. 네. 어. 어떤 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단어에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비라는 네. 말을 들으면. 근데 그 자비라는 거를 이제 한자로 풀이하면 이제 자는 사랑을 뜻하고 비는 좀 고통을 뜻하는데 아. 그게 따로 이제 떨어져서 쓰이지 않고 어떤 우리가 자비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그거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아까 그 김정호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는 대상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상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고 네. 비는 대상이 겪는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상대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자비의 대상에는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단어가 우리가 같이 쓰여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꼭 그냥 사랑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도 공감하고 계속해서 행복도 바라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문화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자비의 의미가 그렇게 깊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자비는 저한테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나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네.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다라는 의미네요. 네. 더 좋아진다. 좋네요. 네. 근데 이 자비라는 표현, 그렇게 사랑과 고통이라는 의미가 같이 묶여 있는 우리의 단어를 영어권에서 영어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려 그러면 그게 그 서로 이렇게 호환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있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또 포인트 중에 하나를 딱 짚어주셨어요. 이제 서양에서는 네. 크리스틴 네프라고 하는 어떤 또 심리학 박사가 셀프 컴패션이라는 어떤 개념을 굉장히 이제 잘 이제 구현을 해서 연구도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셀프 컴패션은 고백이잖아. 네, 컴패션이요, 컴패션. 컴패션. 네. 근데 이제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처음에 자기 연민으로 이제 번역이 좀 돼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어떤 사실 이 셀프 컴패션의 내용 자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자비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자기 연민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어가 이제 호환이 되고 그럴 때에도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충돌이 되고 그래서 더 어떤 자기 사랑이나 나를 아껴야 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오해를 더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필이면 거기다 이제 자기 연민이라고 네. 번역을 하는 그렇죠. 바람에 네, 저희가 컴패션이라고 하면은 연민, 어떤 동정심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영어권에서 이제 의미했던 바는 컴패션인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셀프 PT가 돼버리는 그러네요. 네, 그런 어떤 좀 이제 나는 좀 불쌍하고 피해를 받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나를 좀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셀프 PT하고는 전혀 그 개념이 틀린 용어인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어떤 한자를 풀어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나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다친 마음으로 아니야 뭐 나태해질 거야 좀 나락으로 빠지게 될까봐 걱정돼라고 했던 마음들도 네. 조금 있지 않으셨나.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래 그러면은 이 자비라는 거를 내가 좀 내 자신에게 어떻게 보내볼 수 있을까를 좀 이제 오늘 남은 시간에 들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들었던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게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저희를 무장시키는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방심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남한테 네 속을 드러내지 마라. 누가 너한테 친절하게 하면 경계해라. 그리고 작은 성공에 그 스스로 도취되지 마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라는 말도 인생은 살얼음판이다. 네. 지금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는 거 아니다.
언젠가 헛발 디디게 되면 그때는 그냥 나락으로 간다. 뭐 이런 스스로를 되게 무장시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세상은 아름다우니 네 마음대로 살려면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진짜 그 말씀만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약간 어딘가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해지는 게 느껴지고 네. 이거 부담스럽다라는 마음도 느껴지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정말 들어왔던 분들은 얼마나 좀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자녀와 이제 자녀들을 무장시킬 수밖에 없는 말들을 꾸준히 했던 그분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왔었기에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야 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네. 네. 인생은 뭐 아무튼 행복한 것보다는 무지 헤쳐나가야 되는 정글 같은 험난한 곳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상황이 오는 게 드물어서 그런 드문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래지 말고 다치지 말아라고 해서 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보편화된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보드라운 부분이 보편화돼 있고 믿고 의지하고 그런 게 대중적인 상황이라서 혹시라도 다쳤을 때 너가 너무 깜짝 놀라지 말고 무장해라. 이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항상 그거를 막 쪼고 있어라 그거 아니라 이거를 경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 근데 힘들어서 뭐, 어떻게 살아요? 모르죠. 뭐 제가 너무 온실 속의 콩나물 같이 심성 자체가 연약하다 보니 그러니까 아마 뭐 더 무장을 시키려고 그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도 그 절대 지금의 행복이 내 행복이 아니야. 그렇게 예.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다 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모래 같은 것들이고 단지 쥐고 있을 때 감사는 하나 쥐고 있을 때 감사는 하나 이게 내 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언제 행복해요? 뭐 수시로 행복하려고 노력은 해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여유도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왜 자꾸 내 얘기를 해?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행복하려고 노력은 하나 그렇지만 내 행복을 지탱해주는 갖고 있는 것들이 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침마당도 지금 12년 우리가 진행하면서 네. 얼마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곧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우정아 씨가 왜 좋은 얘기 읽으면 늘 제가 무안해하는 게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 원인이 이제 예전에 좀 계속해서 들었던 말들에 좀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말씀을 생각이 주시는, 드는 것 같아요. 네. 카톡의 내용 읽겠습니다. 네.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자기에게 경고 혹은 질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나는 모든 일은 약간 뒤로 하고 신경 안 쓰고 그 잘못된 것의 원인 결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열흘 보름을 그것에 집중해서 나의 결점을 보고 그것을 반성하고 고쳐내고서는 그 다음 자기 연맨에 빠지면서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는 편입니다. 본인의 스타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잘못된 그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조금 더 문제에 신경 써서 약간 가볍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본인에게 나 자신에게 좀 여유와 시간을 주신다는 말로 들려서 이게 이제 자기 자비나 어떤 그런 것 나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게 어려운 게
어떻게든 빨리빨리 나를 질책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내 자신에게 좀 여유와 시간을 주는 것들이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제 자신도 그렇지만 근데 말씀하신 경우를 들어보니까 좀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을 나 자신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떤 결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지 좀 질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비판적인 사고로 나 자신을 바라보시는 어떤 시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으니까 시간과 여유를 나 자신에게 주는 게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다른 분의 말씀은요. 가지고 계신 게 내 것이 아니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시라면 순간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그걸 가진 그 순간에 행복해 하세요. 언제 사라질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매 순간의 감정과 상황에 감사하고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140% 공감입니다. 네. 저도 그 점을 깨달은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즐기고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네. 뭐든 지나치면 문제겠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네, 계십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네. 진짜 그래요? 저 선생님한테 반박을 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단지 예전부터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생각이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정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들도 나한테 사랑을 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대하겠어요? 내가 나 스스로도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지 남들도 저를 귀하게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저렇게 스스로를 함부로 하는데 남들이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두 가지 의견이 좀 다른 질문이에요. 박사님? 대표님이라고 그럴 뻔했네. 감사합니다. 대표가 되고 싶네요. 네. 저는 그 나를 사랑한다는 상태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마음의 평온이 찾아와서 좀 차분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걱정과 고민과 그런 것들을 여유롭게 들을 수 있는 차분하고 평온한 감정의 상태가 나를 사랑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야 남들에게 고민이 있구나, 어떤 고통이 있구나라고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문제에 빠지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이건 나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고 내가 고생을 했고 이러다 보면 남들이 처한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그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관계성이 좀 성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점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건 저희 어머니 때문에 갖기 시작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무지 스스로에게 엄격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저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었거든요. 네. 비록 방심하지 마 어쩌다 얻어 걸린 거야 라고 모질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분의 사랑이라는 건 제가 온몸으로 느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인한테 엄격하셨던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고백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런데도 저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이론적인 논리가 그게 과연 보편적이고 합당한 결론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워낙 또 가까이에서 보신 부분이고 해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셨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어떤 이론과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엄격하게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제 자식한테도 고백을 하실 정도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좀 되게 느껴져가지고 좀 마음의 한켠이 좀 약간 아릿한 기분이 드네요. 아마 모든 우리 엄마들이 그랬을 거요. 모든 우리 엄마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시는 엄마는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좀 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좀 더 이렇게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치환하셨던 어머니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지지? 지금 그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네. 네, 네,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제 어머니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좀 이제는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나에게 좀 더 세게 말씀을 드릴 때에는 엄마가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세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야 조금 제가 어머니한테 어떤 얘기를 드릴 때는 그래 다 내 잘못이야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드릴 말이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분리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차라리 저를 야단치셨으면 좋았을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는. 네. 당신이 당신 잘못으로 다 치환을 해버리니까 그게 더 고통스러워. 네. 맞아요. 내가 네. 저를 힘들게 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라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죠? 우리가 광고를 듣고 와서 어떻게 방법을 또 찾아가는 네. 거잖아요. 네. 빨리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박사님과 이메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therapy@soun박phd.com입니다. therapy@soun박phd.com인데요. 메모가 힘드신 분들은 웹사이트 radiokorea.com에 들어가 보시면 아침마당 목요일 프로그램 소개란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과 말씀에 또 확 몰입하다 보니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내용들을 미처 보지 못했는데 잠깐 박사님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전해주시는 반응들 일단 박사님 오늘따라 매우 단아해 보이세요라고 올라오셨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어서 오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네, 오렌지 카운티에서 포모나 다니시기도 힘드시겠어요 라시면서 박사님의 표정까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응원하시는 분이시고요. 네. 박사님 목 아프시겠어요 하신 분도 계시고. 네. 김영준 씨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자기 위로와 어떻게 다른지 이야. 라는 질문이세요. 네,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방종이라고 하죠. 나는 좀 오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좀 금융 치료를 해야겠어 이러고 쇼핑 나가고. 나를 위한 선물을 내가 좀 해야 돼. 네, 이런 거. 그렇죠. 돈을 이만큼을 쓰고 오늘은 좀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오늘 진짜 먹고 그냥 마시고 잊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힘드니까 나는 몇 날 며칠 침대에만 있을 거야라던가 아니면 저 사람 말 진짜 짜증나니까 다 때려쳐. 난 진짜 한번 소리 지르고 이제 싸우자 이렇게 해서 행동에 옮긴다던가 하는 것들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허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다른 사람한테 주어도 사랑이 아닐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도 사랑이 아닐 것이에요. 네. 좀 극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가 김영준 씨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끝까지 들으니까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죠. 저는 그래 너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 쉬어도 돼. 좀 즐겨도 돼. 뭐 이런 생각 저거 많이 하거든요. 우정아 씨하고 저하고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너무 생각하는 게 틀린 게 만약에 뭐가 이렇게 고생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정아 씨는 그래 고생했으니까 오늘 나한테 자축해야 돼. 뭐 이런 거. 선물을 줄 거야. 우리 서로 축하합시다.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저는 그게 힘들었으면 이게 힘든 게 네가 뭔가 빠졌으니까 부족했으니까 생각 못했으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그러면서 저를 더 조이는 편이고. 그래서 둘이서 약간 그 반응하는 게 정반대예요. 정말 섞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나니까 제 얘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위로인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무한한 허용과 그리고 자신에게 보내는 끊임없는 야단, 질타, 비난, 질책인가 어디쯤에 있는가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는가를 보시면 조금 나에게 맞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향이 틀린 두 사람이 같은 방송을 12년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긴 그래서 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모르죠. 이게 워낙 이렇게 정반대니까 또 그게 12년을 올 수 있는 합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자비의 한자어를 살펴봤습니다. 자는 아득할 현 두 개를 마음심이 떠받치고 있고 비는 아닐 비에 마음심이 합쳐진 말이었네요. 생각할수록 한참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자비의 뜻이 저는 이렇게 깊고 아득한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이 메모를 준비를 하면서 한자어를 여기다 써놔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 들으면서 그 한자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코멘트여서 네, 감사드립니다. 그 가뜩이나 성당 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울컥하는데 네. 앞으로는 더 울컥할 것 울컥하실 같아. 것 같아요. 저의 고통까지 헤아리시는 뭐 이런 네. 느낌이 들 것 같아 갖고. 네. 이 세상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릴 권세를 허락받은 것이 인간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교만해질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역시 균형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돼보자라는 주제를 꺼내 오셨고 이제 얘기를 여러 방향으로 풀어봤거든요. 네. 어떻게 저희가 균형을 맞추면 좋을까요? 네. 그 균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자기 자비, 뭐 자비로운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얘기와 어떤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도 뭐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지라는 마음이 좀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이제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그 한국의 김정호 교수가 김정호 박사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자비와 나에게 보내는 자비를 같이 한꺼번에 좀 이렇게 되뇌일 수 있는, 스스로 이제 되뇌일 수 있는 문구를 이제 써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문장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만 행복해야 돼, 나만 행복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존재들이고 우리 모두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존재들이란 거를 좀 축약해서 있는 말인 것 같아서 그 말씀으로 오늘 좀 마무리 멘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문구입니다. 오. 이게 저희가 워낙 제로섬 네. 게임에 익숙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맞아요. 저 사람이 행복하면은 반대적으로 내가 제가 불행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고 네. 그런 그 메커니즘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네. 그 교수님은 참 대단하신 네, 분이네. 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길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해지길 바라는구나. 그런 마음이라 그러면은 나의 행복을 좀 더 감사할 것 같고, 네. 네, 저 사람의 행복을 좀 더 우리가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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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강한 것과 이기적인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본인 스스로가 제일 불쌍하고 어떤 순간에도 본인이 우선인 사람은 자기의 일까요? 이기적인 걸까요? 선생님, 딱 가까운 분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도 그거였는데 가끔씩 너무 겹쳐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거? 자기애가 강한 것과 이기적인 것과 그거 너무 겹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아 하는 것 네. 같은데. 김영준 씨가 바라보는 우정아는 자기애가 강한 건가요? 이기적인 건가요? 절대 이기적이도 자기애인 것도 없습니다. 네, 저는 그쪽은 아니에요. 네,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네. 다행입니다. 네, 이 자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질문 주신 거에만 얘기를 드려보면은 이 이기심은 자기애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좀 더 이제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자아가 강하고 자의식이 강하고 어떤 자아가 잘 형성돼 있고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자기애가 강해서 이기적으로 드러나는 분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만 생각하면 그게 자기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든지 네. 자기 관점에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이기심이겠죠. 하지만 세상의 중심이 나만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른 중심도 인정을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네. 그 중심이 딴 중심은 없고 그냥 내가 중심이야. 그래버리면 그건 이기심이죠. 철저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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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식으로만 판단하니까. 네. 철학적이에요. 네, 이거는 저 예전에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건 옛날에 무슨 뭐 엄한 경전에서 읽었던 얘기인데 그런 네. 구분을 해놓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중심이 하나와 여러 가지를 인정하는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뭐 그랬었습니다. 박사님이랑 한 시간 얘기 나누고 나니까 조금 생각이 변했어요? 저는 달라졌나요?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박사님의 말씀만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다 보면 저는 힐링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좀 때가 좀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그 메마른 땅에도 열매가 맺게 하듯이 박사님 말씀 들으면은 진짜 제가 되게 드라이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비가 좀 내려주는 그런 느낌이 촉촉함. 예, 그 습기가 좀 있죠. 네. 어. 윤기가 생겼습니다. 네. 오늘 윤기 가득 바르고 박사님을 그러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박사님. 가시기 전에 안 보내. 계속 질문하는 거 보니까.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놔주는 게 어느 선까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 어느 선까지요? 네. 오. 이게 우리가 그 어떤 기준이 없으면 너무 그냥 또 우정아 씨처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령 이제 우정아라고 하는 저 극단에 서 있는 분과 김영준이라고 하는 이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 어느 선에서 만나는 게 가장 합당한 중간 지점이 될까요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제가 거기에 딱 현명하게 답을 딱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진부한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근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선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는지, 나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특히 이제 가족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도 행복하고 이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모두에게 던져주시는 것 같아서 다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 네. 박사님께서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폴라리스를 시작하면서 네. 지금까지 각각 다른 주제를 갖고 오시고 다른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일관되게 관통되는 게 하나가 있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모두 함께. 그게 항상 일관된 주제였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뭐가 지금까지 저한테 부족했는지를 한 번 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 네, 늘 채워주시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일찍 나오셔서 저희 시간 조금 더 말씀을 오래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원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